네, 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TV 원탑입니다. 자, 원탑이란 이름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식 3대장TV를 운영하고 있고, 혹시라도 저한테 배우거나 제 뒤에 할 사람들은 2탑, 3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원탑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종목 2개 올렸는데 구독자가 2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알루미늄 관련주이죠. 알루미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알루미늄이 왜 이렇게 뜨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알루미늄 네, 관련주 이렇게 치시면 뜨죠. 요즘에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나와 있고요. 자, 원재료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루미늄은 원재료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 관련주들이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그는 좀 별로네요. 딱 하면 척으로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알루미늄 관련주의 주목, 남선 알루미늄, 풍산 알루코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많이 가하니까 러시아에서 천연 자원이나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오른다, 사야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오르는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investing.com에 다 나와 있습니다. investing.com 치면 그냥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세계 주요 지수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자,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NUM 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있죠. 알루미늄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선물이 나올텐데 선물이 안 보이네. 자, 원자재 선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자재 잘 안 보이네. 에너지, 금속에 아마 있겠죠. 금속에 알루미늄 여기 있습니다. 알루미늄 금속 선물 가격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 왠지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5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주기로 보면 알루미늄 값이 거의 뭐 최고치죠. 여기 뭐 이상한 게 많이 뜨는데, 알루미늄 값이 정말 거의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5년으로 보면. 그런데 국내 주가들 보면 후행하는 경우가 많죠. 알루미늄 지수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도 국내 주가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올라가죠. 그런데 웃긴 건 알루미늄 값이 저 최고가에서 조금 떨어지면 또 국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또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러시아로 인해서 어떤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한다 하면 미국장에 가서 원자재 선물을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국내 증시는 뭐 수급이 중요한데, 참 외국에서 요즘에 북한에서 또 핵실험장 또 구축하려고 또 까불까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하시고요. 일단 전쟁이 나든 뭘 하든 미국 증시는
굉장히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만큼 좀 어렵죠.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PER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은 감안하셔서 꼭 나중에 외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계좌를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고 조금씩 실력이 붙을수록 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겠죠. 세계 최대국, 세계 경제 1위 미국 주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자, 그럼 알루코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내용을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루코는 현대알루미늄, 고강알루미늄, 알루텍, KPTU, 현대알루미늄, VINA 등으로 구성된 알루코 그룹의 계열사다. 한국, 베트남, 유럽 등의 주조, 압출, CNC, 피막, 가공 등의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전자부품 소재, 방화창, 커튼월 등 창호 제품, 자동차 및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선박용 LNG 저장 탱크, LNG 수송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죠. LNG 수송선들 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모듈, 태양광 등 친환경 부품 소재 사업으로 구성됨. 자, 모듈, 태양광 이게 또 요즘에 뜨고 있죠. 요즘에 석유 파동 이런 게 조금씩 일어나려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루미늄 현재 보고 있는 알루코는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되는데 주가가 완전히 폭등해야 될 판에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지금 주요 주주가 KPTU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유 지분이 46.54%입니다. KPTU 좀 궁금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KPTU도 옆으로 기고 있네요. 외국인들 계속 사모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또 조만간 한번 쏘겠는데 보니까 참 쏠 종목들 딱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점 16,200원, 현재 주가가 6,280원 여기 있습니다. 반타작해도 8,100원인데 한 60%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4일은 4, 46에 24. 와, 60%도 안 되네요. 지금 6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사야죠. KPTU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여기 121선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PTU도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제가 하려는 종목은 알루코니까 다시 알루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주주도 봤고 기업 개요도 봤으니까 이제 종합 정보로 가서 재무도 한번 봐야죠. 재무도 안 좋은데 사면 그거는 바보겠죠, 바보. 자, 매출액 보시면 한 5천억에서 4,500억 사이 이렇게 나오네요. 2021년 1, 2, 3분기 다 합쳐 보시면 지금 3,400억 정도 되네요. 3,400억 정도 되네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248억이 2020년인데 작년 1, 2, 3분기 하면 한 130억 나오네요. 뭔가 조금 작은데 그래서 주가가 안 가나 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에 마이너스 319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 2, 3분기 보시면 1, 2, 3분기만 합쳐도 보자 95 125억 조금 안 되겠는데 흑자입니다. 흑자 마이너스 319억 적자에서 갑자기 작년에 125억 흑자가 났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영업이익은 자기가 자기 영업을 해서 번 돈인데요. 당기순이익은 그거 외에 모든 것들 다 합친
수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아무튼 올라가고 있네요. 뭐 좋게 보셔야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153%. 1, 2, 3분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현금 보유율로 보시면 되는데, 자, 2분기 보시면 한 400% 되는데 3분기에는 414%. 유보율도 올라갔죠. 부채는 다운되고 현금 비중은 올라간다. 괜찮은 그런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나쁠 건 없다. 단기 순이익이 일단 굉장히 흑자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현금 돈 문제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보니까 전환사채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현금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뉴스 공시 내용을 좀 보시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알루코 2153억 규모의 폭스바겐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코 200억 규모 BW 전환사채 발행, 그린메탈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알루코 상승한다, 뭐 이런 기사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10년 투자 결실을 맺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2031년까지 협력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폭스바겐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사가 꽤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잘 되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즘에 알루미늄 값 급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시면 좋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게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110만 주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한 번에 7.5% 이렇게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올 땐 또 기관과 외국인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 그래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기관과 외국인도 주가가 빠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빠질 때도 이렇게 6% 빠지고 1% 빠질 때도 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차트 볼 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월봉으로는 월봉, 주봉, 일봉은 꼭 보셔야 된다.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중간 그림, 작은 그림 이렇게 보셔야 좀 유리하죠. 2013년부터 보시면 강할 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이 정도면 한 1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한 900% 이상 이렇게 급등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네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자, 5년 동안 하락했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겠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상승 전환 하겠다. 지금 이렇게 윗꼬리 쭉 말아주는 거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는 위에 매물들을 소화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눌림목 자리, 눌림목이 그런데 굉장히 깊게 눌렸습니다. 원래 중요한 이동평균선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주고 밑에 지지선 밑으로 빠졌죠. 강하게 빠졌습니다. 이러면 개미들이 털리는 거죠. 사실 가치 투자, 그리고 전환사채로 투자하고 뭐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상관이 없죠. 이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얼마까지 시가총액을 올려서 얼마까지, 뭐 한 만원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장기간에 두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이렇게 갈 때 매도를 치고 나올 때 개인들은 엄청나게 달려든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현재는 상승으로 우리가 가겠다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눌림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여기 하단선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 치는 자리죠. 하단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치는 자리, 그리고 이전 하단선까지 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 보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지선을 깨뜨리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지지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는 매수를 들어가야죠. 그리고 정말 고수들은, 큰 돈을 굴리시는 사람들은 자, 이 중요한 자리죠. 윗꼬리 달고 내려온 그런 자리, 굉장히 저항이 강한 자리,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자,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60주선 사이에서 횡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면 또 60주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그럴 때는 강하게 돌파를 하겠죠. 여기 강하게 돌파를 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든지,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60일선 위에 있죠. 60일선 위에 있으면 아직은 우상향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강하게 빠졌지만 다시 당당하게 올려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빠졌다가 강하게 올려주면 매수 들어가야죠.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일단 60일선 위에 있고 20일선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60일선에서 밑꼬리를 강하게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60일선을 깨려는 마음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60일선 한번 더 오면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부근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매수를 들어가셔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 치고,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 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기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해 놓는 거죠. 내가 한 5% 먹고 나오겠다. 그러면 5% 딱 되면 이득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이게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못 맞추죠. 그냥 차트나 거래량이 말해줄 뿐이다, 그냥 유추할 뿐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 한번 OBV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 지표를 또 사용할 수도 있어야죠. OBV 지표 보시면 들어온 세력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죠. 자, 일봉으로 보시면 한 1월, 2월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 나간 세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꾸준하게 올라가죠. OBV 지표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조만간에 상승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승 이후에 거의 뭐 횡보 구간이라고 봐야죠. 세력들은 뭐 이런 유동성 정도는 횡보로 보는 겁니다. 개인들만 뭐 3% 빠지면 거의 뭐 손절 쳐야 되나 이라고 있죠. 그렇지만 세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OBV 지표를 봐서도 그렇고 차트 모양을 봐서도 그렇고 하락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그럼 오늘 알루코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월요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